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이렇게 커피 한 잔 하고 이제 신문 보는 이제 그런 이제 일과들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어제 저희 가족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미용실 이 단골 원장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야기를 한번 좀 전파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네, 배짱 부린 건물주의 뒤늦은 후회. 네, 배짱 부린 건물주의 뒤늦은 후회.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광주의 첨단 이주구라는 곳입니다. 이 첨단 이주구가 광주의 뭐 신도심으로 형성이 돼서 꽤 많이 이렇게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다 찾고 이제 상가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입주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 상가는 되게 공실도 많고 뭐 폐업도 굉장히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라 이 광주에서도 첨단 이주구 상가 뭐 광주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신도시가 형성되는 아파트 단지의 상가들은 굉장히 좀 자리 잡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첨단 이주구도 북구의 대표적인 신도시 상권이지만 이 상권이 어렵다. 저희 가족들은 집이 가까우니까 이 집 앞에 있는 그 미용실을 가는데요. 이 미용실이 2층에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2층에 미용실입니다. 원장님이 경력도 되게 화려하세요. 외국에서 이태리인가? 외국에서 유학도 갔다 오시고 기술에 대한 연구, 미용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애착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되게 잘해주셔서 멀리서 찾아오세요. 손님들이 여기 첨단 이주구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손님들도 찾아와서 미용을 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은 항상 거기 가서 머리 이렇게 하고 또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는데 원장님은 또 그 미용뿐만 아니라 그 샴푸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첨단 이주구로 미용실을 옮겨서 하시는 게 2층이 한 30평 정도 매장, 좀 규모는 좀 크죠. 그리고 관리비 임대료 포함해서 한 230만 원 정도 지금까지 오픈 이래로 한 4년 이상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해 오셨는데 일단 손님들이 그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가 좀 불편하고 미용실은 이제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뭐 시설이라든가 집기가 고장나면 이제 건물주에 전화를 해서 이게 뭐 수도 이렇게 고장났고 이쪽에서 뭐 전기 쪽이 이게 잘 안 된다라고 이제 전화를 해서 건물주에 요청을 하면 건물주 답변은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당신들이 해라라고 하면서 약간은 좀 이제 그 예? 좀 대대하게 굴었다 그 느낌 들었다는 게 이제 미용실 원장님의 이야기인데요.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 이제 내년 2월 이제 그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이제 원장님이 미용 건물주 님께 이제 상가 주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료라든가 부담이 되고 그래서 나가겠다라고 해서 한 3, 4개월 전부터 이제 얘기를 드렸더니 건물주는 그래 나가라 라고 하면서 콧방귀를 끼듯이 그냥 뭐 알았다 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가라고. 괜찮다 가라. 예. 그런데 막상 이제 나갈 의사를 통보하고 이 미용실 원장님도 바로 저 근처에 이제 첨단산다 여기서 차로 한 7, 8분 거리에 그 상가 건물 첨단 지식센터란 상가 건물에 2층에 상가 복합 건물에 17평 이제 지금 있는 게 한 30평이니까 절반 정도 줄여서 좀 작은 규모로 거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상가를 하나 코너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이 되신 겁니다. 이미 다 끝났죠. 이제 마음이 정리도 되고 끝나서 이사 가고 여기서는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장님도 마음을 이제 좀 비우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걸 또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예, 말씀드려서 했더니 그 쿨하던 이 건물주 이렇게 좀 배짱을 부렸던 그런 건물주가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수차례 전화 와서 임대료를 깎아주겠다. 더 조금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자. 다시 협상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쓴 웃음을 지었다라는 게 이제 어제 만났던 저희 단골 미용실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창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건물주도 그렇고 자영업도 그렇고 자영업이 잘 돼야지 건물주도 잘 되는 거고 이게 서로가 이렇게 시너지를 낼 텐데 이게 임대료라든가 이 고정비가 지출이 큰 상황에서 이게 조율이 안 되고 힘들다 보면 건물주는 나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서울이라든가 뭐 유명한 핫플레이스 상권들, 뭐 경리단길 뭐 이런 상권들이 임대료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이 홍석천의 그 맛집 22년 동안 운영했던 레스토랑도 나가고 예술가들이 정착을 해서 자리를 키워놨던 그런 상권들도
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나가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뭐 건물주와 갈등들이 법정 갈등으로 돼서, 뭐 얼마 전에는 궁중족발 서울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망치로 때리고 뭐 폭행까지 나서 큰일 날 그런 상황들까지 이어지는데, 서로가 조금 더 양보해서 죽은 상권을 살리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물주가 조금 상황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하는 게, 이 첨단 이주구 상가가 잘 되는 상가가 아니에요. 잘 돼가지고 건물주들이 임대를 높이고 보증금을 높여서 이렇게 서로 장사가, 상권이 잘 되고 하면 얼마든지 감당이 되면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지만, 그런 상권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광주 북구청에서 한 4개월 전에, 올 7월 달에 이 신영동, 이 광주 있는 첨단지구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상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북구청 관공서에서도 상가 실태조사가 나왔던 거는, 공실이라는 폐업이 지난 한 4년, 5년 동안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 인식하고 조사를 직접 나온 사례입니다. 이런 조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한 324개 정도 업체를 조사를 했는데, 첨단 이주구에 뭐 도소매가 109개였고요. 음식 숙박이 183개. 방금 말했던 미용실 사례같이 서비스업이 127곳입니다. 미용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조시설이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이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현황, 창업준비, 경영 현황, 인력 현황이라든가 임대료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 힘들다, 어렵다. 특히나 10곳 중에 3곳은 폐업을 하고 나가겠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매출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상권이 쇠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무려 54%에 달했습니다. 또 고객 감소가 29%,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6%였습니다. 사실 근데 주차 공간이 굉장히 없고, 구청에서 이렇게 단속이 나오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주정차 단속이 걸려가지고 한 3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나가니까, 손님들 입장에서 머리 하나 뭐 8만 원 정도 하러 왔는데 4만 원 주정차 딱지 끼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다시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좀 들 것 같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자영업자 사장님이 여기서 나가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뭐 업종에 대한 재창업, 이 미용실 사장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한 16.5%가 나가면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기 기술들인데, 뭐 음식점을 새로 차리거나 뭐 미용실을 새로 차려서 나가겠다. 또 그중에서 한 15% 정도는 아예 안 하고 자영업은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해서 취업을 하겠다라는 비중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 상가 실제 조사를 하고 나서, 이거는 이제 구청에서 하는 행정 중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행정이라고 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예컨대 점심시간에 있는 시간대들 유예를 하고, 정말 중요한 시간대 교통에 위험을 주거나 많은 시민들이 장애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하고는 이걸 좀 유예하고, 주변에 뭐 도로라든가 나무, 수목, 상권을 좀 살리기 위한 그런 정비를 해주고 있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서 이 특례보조금이라든가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건물주가 좀 상황 판단을 조금 좀 미스를 좀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갔을 때, 뭐 보증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설 지원 같은 부분들에서 조금만 더 협조해 줬으면, 이 건물주도 공실에 대한 그런 부담이라든가 스트레스 없이 서로가 좀 상생을 하고 조금 더 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를 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다 떠나게 됐죠. 떠나고 그 2층 상가는 이제 매물을 내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연락이 없습니다. 1층도 되게 많이 비어 있는데 2층은 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이 건물주님도, 사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건물주님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좋은 건물주도 많으세요. 착한 건물주, 좋은 건물주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자영업자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율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상권이라든가 입지가 더 좋아지면 차근차근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자, 아침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좀 정리하고 다시 출근해서 오늘 월요일 또 활기차게 한 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